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우상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따끈따끈한 2개의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긴급 영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그 대법원 판결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4월 13일 날 2개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1번 판결, 그 다음에 2번 판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할 텐데요. 1번 판결과 2번 판결 모두 사실관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냐면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들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상대로 그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 소송에서는 당연히 승소하셨죠. 승소했는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돈을 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청약금 대리사무 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하는 신탁회사가 그 돈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또 승소 판결을 받지 않으면 그 조합원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합원 분들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번 판결, 2번 판결 모두 1심과 2심에서는 조합원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회사가 마지막으로 3심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으로 간 건데요. 1번 판결, 2번 판결 모두 뒤집어졌어요. 즉 신탁회사가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1번 판결하고 2번 판결은요, 조금 사실관계가 달라요. 즉 청구를 한 방향이 다릅니다. 1번 판결은 어떤 거였냐면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갖고 있는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추신금 청구 소송을 했던 건이에요. 그럼 2번 판결도 동일합니다. 2번 판결도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이 2번 판결은 다양하게 공격을 했어요. 3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서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신금 청구 소송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 그래서 직접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 청구, 요 3가지를 한꺼번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번 판결에 대해서 아까 제가 1심하고 2심은 다 조합원이 승소했다고 그랬죠? 2번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2번 판결도 1심과 2심은 다 조합원이 승소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1번 판결에 대해서 제가 추신금 청구 소송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추신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조합원이 이기긴 이겼는데 아까 그 조합원이 3가지 방식으로 청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청구, 추신금 청구, 채권자 대위 청구. 그런데 직접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신금 청구는 이상하게 슬그머니 판결문에 판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채권자 대위 청구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슬그머니 추신금 청구에 대해서는 뭐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1심 법원이 채권자 대위 청구를 인정했고, 그 다음부터 2심에서 조합원들은 채권자 대위 청구가 인정이 됐으니까 직접 청구, 추신금 청구를 철회하고 채권자 대위 청구만 했어요. 그래서 2심 법원도 채권자 대위 청구를 인정을 했고, 그런데 3심 대법원에서 이 채권자 대위 청구를 기각을 한 겁니다. 허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언뜻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 놓고 보면
조합원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데, 즉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추신금 청구를 해도 안 되고 채권자 대위 청구를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냥 결론만 보고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원심 판결들, 즉 1번 판결과 2번 판결의 원심 판결들을 분석을 하면서 또 대법원 판결들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추신금 청구는 여전히 어렵겠지만 대위 청구는 아직 막힌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2번 판결에서 채권자 대위 청구가 깨진 건 맞아요. 인정이 안 된 건 맞는데 법리적으로 인정이 안 된 게 아니라 2번 판결의 어떤 특수한 사실관계, 그 2번 판결에만 한정된 사실관계로 인해서 인정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번 판결과 2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1번 판결은 조합원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신금 청구 소송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추신금 청구 소송은 제가 이론적으로 봐도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도 법리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신탁회사의 역할이 뭡니까?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또는 업무 대행비를 정상적으로 잘 관리해서 혹시나 뭐 다른데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서 탕진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추신금 청구를 인정을 하면 조합원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조합원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다른 제3의 채권자들, 즉 조합원이 아닌 제3의 채권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추신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가진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요. 2번 판결은 채권자 대위 청구를 했는데 깨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리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였냐면, 2번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조합을 상대로 야, 나 임의 탈퇴할래 라고 하면, 우리 임의 탈퇴 또는 중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 대행비는 통상적으로 반환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또 위약금으로 몰치당하고 그 나머지의 그 조합원 분담금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한 거를 다 돌려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추진위원회 조합이 무슨 뭐 착한 마음이 들었는지 조합원하고 합의를 해서, 그래, 너는 원래 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합의를 해서 다 돌려줄게,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야, 이제 우리 합의했으니까 빨리 돌려줘 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상대로 그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합의한 거는 당연히 인정되죠. 그 합의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합원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나 이렇게 합의했고, 즉 전액 반환에 대해서 합의했고, 얘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전액 반환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는데 신탁회사도 이 판결에 따라서 전액 다 반환해서 돈을 줘 라고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심 법원하고 2심 법원은 이 조합원의 청구를 인용을 했는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채권자 대위 청구권의 법리로서 기각을 한 게 아니라, 자세히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신탁회사가 맺은 약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청약금 대리사무 계약 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미 탈퇴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업무 대행비 제외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치하고 그런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조합원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덜컥 합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넘치게 준 거잖아요. 근데 지들끼리는 넘치게 주는 거에 합의를 하던 말던 상관없어요. 추진위원회랑 조합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넘치게 주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그러한 청구가 신탁회사까지 허용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신탁회사는 나는 그런 약정한 적 없다. 그리고 니들끼리 그런 합의를 했던 또는 그거에 따른 판결을 받았던 나한테는 그렇게 청구 못한다. 나는 약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거 공제하고 주겠다 이런 항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탁회사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해서 채권자 대위 청구가 기각된 거예요. 즉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조합원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합의를 하면 원칙은 조금만 줘도 되는데 넘치게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이 조합원 분담금하고 업무 대행비 있죠? 이거를 조합원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짜고 얼마든지 합의해서 넘치게 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한 판결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이제 2심에서 다시 재판이 시작됐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면 그러면 조합원하고 추진위원회 조합하고 합의한 내용만큼의 돈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와 조합 그리고 신탁회사가 맺은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 대위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오늘 긴급 영상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단받지 않은 그게 뭐죠? 즉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피고로 하고 업무 대행사를 또 피고로 하고 신탁회사를 피고로 해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하는 거죠. 자금 집행을 요청하고 그 자금 집행에 동의하고 신탁회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라. 요 소송은 아직까지 변호사님들이 제기한 적도 없고 판단을 받은 바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